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제 실검에서 공부한 섹터별 대장주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어제도 그 무료 실검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지금 섹터별 대장주들 상당히 잘 보고 계셔야 되거든요. 지금 흐름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시장이기 때문에 이 대형주 시장에 맞춰서 시총이 큰 이런 회사들의 기업의 주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기판 쪽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랬죠. 제가 이날도 유리기판 흐름이 좋아지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굉장히 잘 보고 계시고, 특히 좀 박스권,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이제 뚫어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의 흐름이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 깊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제가 매일 이제 가족분들 제일 잘 알려드리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가 이런 1번 차트 형태. 자, 우리 리딩방 아니죠. 저는 어떤 종목이 뭐 뛰고 올라가고 그런 거 몰라요. 그럼 미래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고, 우린 단지 특별한 어떤 가격대 변화라든가, 차트의 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합니다. 이거를 굉장히 좀 잘 해내셔야 돼요. 근데 요런 자리들을 이렇게 긴 행보가 시작이 되고 뚫어줄 때 차트가 이제 1번 차트인데, 이걸 제 남발을 1번이라고 붙여놓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실방에서 한번 그 어제 그저께 이제 실방할 때 무료 실방할 때 한 얘기 공부했던 친구들인데 대단하죠. 두산 로보틱스가 18% 갔고 SKC 6% 갔고 레인보우 로틱스 또 10% 뛰었고 HLB가 이게 이제 그 장중에 정규장에서 밀렸는데 애니스트 쪽에서 한 7% 올라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의 흐름도 보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지금 뭐 떨어지는 것도 있긴 한데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실적으로 이제 그 유리기판 쪽에서는 SKC가 대장이죠. 시총 대장인데 이 친구가 이날 1번 차트를 제가 만들어줬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우하향하던 주식이 이렇게 오랫동안 우하향을 하죠. 여기서 쭉 우하향하던 주식이 옆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뚫어주게 되면 제가 1번 차트라고 하는데 주식이 특히나 240 밑에 있을 때하고 위에 있으면 틀려요. 240 밑에 특히 자꾸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뭔가 누군가가 어떤 이 종목을 좀 매집하지 않나 이런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뚫어줄 때 매수 타이밍이죠. 이 친구 어떻게 됐냐면 다음날 이때 14%대였고 이틀 동안 땡땡이. 제가 그 세력들이 개인들 물량을 털고 나갈 때가 있다고 했죠. 개인들이 특히 미술을 쓰거나 이러신 분들 물량을 이틀만 음봉으로 떨어뜨리면, 대량 거래 터진 다음에 이틀만 음봉으로 떨어뜨리면 실적으로 이게 그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량 뺏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첫날 급등할 때 꼬리 사거나 그럼 내동매매 하지 말라고 그러죠. 가만히 냅두면 이게 잘 떨어지거든요. 자, 그래 놓고 SKC가 이날 9%, 그죠? 9% 뛰었고 어제도 7% 뛰면서 이틀 동안 15% 뛰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되게 쉬웠었는데, 제가 그 항상 주식 하실 때 장 초반에 급하게 쫓아가지 하지 말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어저께 실방할 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분명히 그 시진핑 하고 이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만남을 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분명히 JYP나 엔터주가 뛸 건데 얘를 절대로 장 초반에 쫓아가지 말라고 그래요. 한 3, 40분 지켜보다가 그냥 좋은 추세를 계속 유지해주면 매수가 맞는데, 이러지 못하면은 하루 종일 떨어지거든요. 그게 결국은 JIF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거든요. 이 JIF 엔터인데 이게 보면 이게 어제 갭을 띄워가지고 하루 종일 떨어졌잖아요. 이제 신고가 찍자마자, 그러니까 고점이 한 9% 찍고 쭉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게 30분에서 봐도 장 초반에 주식을 잘못 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떨어지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유지해 주거나 거래대금이 다시 터지면 보는 건데, 일단 내일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는 자리부터 손실권에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항상 너무 장 초반에 주식을 쫓아가지 않는 게 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거래대금이 계속 실려 있었으면 좋은데 이 친구도 많이 실려 있다가 겨우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엔터주보다는 항상 지금 보면 좀 실적에 받쳐준 이런 기업들하고 좋은 재료가 있는 기업들이 좋은데, SKC 같은 주가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1번 차트를 만들어주면 딱 5일선만 깨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일부터 이틀 동안 또 쉬었다 갈 수는 있죠. 한미하고처럼. 그런데 굳이 그런 자리가 오더라도 5월 3만 깨지 않으면 되고, 실적으로 이 친구는 월봉에서 20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좋아질 확률이 생각보다 꽤 큽니다. 이쪽에서 이제 대장으로 치고 나간 친구가 피롭틱스거든요. 피롭틱스인데 아마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피롭틱스 처음 얘기할 때 어디였냐면 여기였었어요. 이게 3번 차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요때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래량의 변화도 잘 보셔야 돼요. 왜 저런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을까를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친구한테도 그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필옵틱스를 매수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래서 3번 차트 뚫어줄 때 매수 타이밍 이게 쭉 날아가가지고 이제 이전 고점까지 다 뚫어버리는 거거든요. 이 상태부터 계속 냅뒀다면 수익률이 지금 이만큼 나온 거지. 특히 이 친구는 어제도 좋았어요. 어제 보면 요 공간까지 이제 큰 아주 박스권을 갖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자, 차트 볼 때 이렇게 보는 거 아니죠. 이게 쭉 당겨서 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매물대를 갖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어제 출발한 자체가 이 위에요. 그러면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죠. 장 초반에 쫓아가지만 않으면 이렇게 음봉을 한번 기회를 주거든요. 이렇게. 높긴 했어요. 제가 꽤 높게 샀는데 이 친구를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어쨌건 쭉 날아가지고 그 다음에도 한 7% 가고 결국 이제 프리마켓에서 상한가를 가면서 이 친구는 완전히 상한가를 찍어버렸어요. 근데 쫓아갈 자리는 없죠. 근데 이미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얘기한 자리가 여기였기 때문에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좋은 큰 수익을 좀 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쪽에서 이제 캠트로닉스라든가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어쨌건 SKC 같은 경우 5월선만 하게 하면 되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알려드렸죠. 이게 많은 분들이 재물을 보고서, 야, 이렇게 적자에 사고, 뭐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뭐 더 가겠냐, 이런 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식이 되게 비합리적이죠. 어떤 종목은 영업이익이 안 좋아도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영업이익이 진짜, 좋아도 올라가고.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그런 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추세와 수급이 받쳐서 추세가 유지가 되냐는 거죠. 제가 수급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죠? 수급이 뭐냐면, 이제 주식의 추세가 우상향을 유지하면서 거래량이 자꾸 터질 때, 내가 이걸 수급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적으로 이 투자자, 이건 매매 동향이죠. 그죠? 매매 동향이고. 기관이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이 친구. 자, 어쨌건 보면 이 친구 고점이 정확히 얼마가 졌냐면 이게 50만 원 찍었거든요. 제가 이때 뛸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이 이제 50만 원이라 이 친구 50만 원 정도 찍으면 많이 찍은 거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 친구를 이제 매매일지 제가 카페를 하나 운영하는데 가족분들하고 이제 카페에도 많이 올려놔요. 어떤 이런저런 좋은 얘기도 많이 올려놓고 입세 됐던데 입세. 주의하셔야 되는 건 저는 카페하고 유튜브에 아무것도 안 해요. 절대로 저 유명인이 아니라 저를 사칭할 일은 없는데 혹시나 그래도 제 이름으로 뭐 한다고 하면 다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확하게 그 유튜브하고 카페 2개만 운영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레인보우 로틱스 상황이거든요. 이게 저 어제 알려드렸죠. 여기 30분봉인데 어제 그저께 이럴 때 쫓아가 사지 말고 요즘 변동폭이 작을 때 이럴 때 매수 타임이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날아간 거거든요. 이 친구 오늘 아침에 또 보고 있었어요. 제가 또 보고 있었는데 감기가 심하게 좀 늦게 일어났거든요. 제가 주식을 살 때는 9시 30분 넘어서 사라고 그래요. 음봉이 하나 떨어졌더라고요. 여기 고점 뚫고 있더라고요. 다시 매수. 또 이만큼 수익 나겠죠. 그죠? 당연히 어제부터 들고 계신 분들, 길게 들으실 분들은 그냥 5월선만 안 깨면 쭉 들어가는 게 맞다고 그랬죠. 라운드 피어하기 50만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딱 떨어졌는데, 이제 지금부터 신규로 들어가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뭐 더 날아간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고 계신 분들이 아마 5월선 안 깨는 한 쭉 홀딩 하시면 되는데, 이날 거의 30% 가까이, 오늘도 14%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냥 쭉 날아가면 더 좋고, 안 날아가면 5월선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날아간다는 조건하에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려면 역시나 한 9, 3, 40분 지나서 뭐 이렇게 꼬리를 달더라도 최소한 어제 종가 정도는 회복해주고 나가고 뛰나가야 매수할 자리가 옵니다. 지금은 신규로 들어가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 벌써 이틀 동안 50% 뛰었으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 여기서 차익실을 할 건데 물량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들고 계신 분은 또 굳이 30분 모상 20선 같은 데도 안 끼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자, 여전히 강한 대한전선이죠. 아주 좋아요. 그죠? 역대급 실적을 자랑하는 대한전선입니다. 어제 알려드린 대로 이 신규로 들어가기 좀 어려운데 이 친구도 이제 5월선만 안 깨면 되죠. 월봉에서 굉장히 좋아요. 첫 달 출발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전월의 종가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금요일의 종가를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죠. 지금 이 2차 전지도 그렇거든요. 어쨌거나 5월선 깨지 않으면 쭉 홀딩이고 만약 신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보면 지금 긴 꼬리를 달았잖아요. 밑꼬리. 사실 이게 좀 애매한 캔들이긴 해요. 결정적으로 5월선만 깨도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이렇게 30분에서 20선 안 깨는 자리들. 그리고 이거 돌파해주고 조정 줄 때. 그럴 때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들은 뭐 여전히 제가 얘기할 때 이게 2번 차트잖아요. 이거 뚫어줄 때. 그러니까 항상 매물대 돌파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매물대 돌파해주고 나갈 때 또는 올라갔다가 횡보하다가 매물대 뚫어주고 나갈 때 두 가지 차트 패턴인데 이 패턴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뛸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뛰죠. 엄청 뛰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어제
금요일 날인가 제가 일요일 날인가 실방할 때 누구를 얘기했냐면 LS 모트리얼즈를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거든요. 이 1번 차트를 갖고 있어요. 자, 이때 나의 경제 나의 공부에서 공부할 때였는데 이렇게 유명하게 매물대잖아요. 여기 이 친구 이거 뚫어주면 1번 차트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빵 뚫어주길래 이제 매수 타이밍,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금부터 그냥 5월선 깨지 않는 한 가만히 홀딩하는 거예요. 얘를 스윙 투자로. 왜 단타 단기 차선이 아니에요. 쭉 냅두면 이게 쭉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저 이때부터예요. 이때가 거의 9%대 하루 쉬었다가 목요일 14%, 금요일 14% 참. 어제 오늘 시작에 17%. 이게 수익률이 엄청난 거죠. 여기서까지 40%니까 딱 4일 만에. 그래서 주식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뚫어주는 자리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고 나의 경제 나의 공부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제가 이제 저런 종목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가족분들도 이제 실력이 많이 되셔가지고 스스로 찾을 줄 아시는 분 계신데 똑같은 1번 차트를 하더라도 지금 시황이 안 맞으면 지금 이제 전력 소비가 어차피 강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나의 경제 나의 공부 이야기 다 올려놨어요. 제가 올려놓으면 여기 재생 목록 있거든요. 여기 공부 이야기 자리가 있는데 다 여기서 다 얘기해드린 거예요. 벌써 여기서 필옵틱스 얘기한 지가 벌써 옛날부터고 그러고 또 하나가 이제 SKC라든가 이런 제약주들 얘기한 지가 오래전부터거든요. 필옵틱스는 그냥 상한가를 가버렸고 LS 모트리얼즈는 제가 10월 25일 뭐 이때가 언제야? 날짜 10월 28일쯤인가 얘기한 것 같아요. 잘 보고 있으라고. 나중에 날라갑니다. 그냥 뭐 더 좋아지겠죠 앞으로. 특히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월봉 바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안전하다고 그랬죠. 물론 바닥에서 무조건 다 안전한 건 아니지만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자리가 이게 고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 있기 때문에 더 좋았던 거고. 앞으로 5월선만 아끼면 되죠. 하이브는 일단 빼놓고. 자, 두산 로보틱스인데 이게 두산 로보틱스는 추세가 엄청 좋죠. 제가 얘기할 때가 여기 이거 뚫어줄 때거든요. 똑같아요 방법은. 이때부터 잘 보고 있으라고 했는데 다음날 13% 갔다가 좀 횡보하다가 드디어 완벽한 고점까지 다 뚫고 날아갔습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굉장히 좋았고 저쪽으로 보면 여기 다 뚫어준 자리거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이제 30분 시작할 때잖아요. 사실 여기서 겁나 잘 못 써요. 이게 시작하자마자 뛴 거거든요. 음봉 같은 거 떨어질 때 이제 자리 떨어질 때 잘 보시면 좋죠. 어쨌거나 이때 한번 탁 날아갔는데 여전히 두산 로보틱스는 월봉의 위치가 이게 높은 데가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 있다고 그랬죠, 이 친구. 만약에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만 원대를 뚫어주게 되면 굉장히 강해져요. 이전 고점까지도 바라봐도 될 상황이고. 일단 일봉에서 5월선 깨지 않는 한 추세가 안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가만히 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만 팔았네요. 뜰 때 이상의 개인들이 많이 팔아요. 일단 올상한께는 괜찮고 두산 PS도 마찬가지로 좀 옆으로 가고 있긴 하죠. 일단 5호선 이탈하지 않아요. 이제 수소 쪽에서는 범안하고 이제 두산이 거의 대장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3번 차트를 30분에서 만들어 놨는데 이 친구도 월봉에서 엄청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증권가가 한 5만 원대가 넘나요? 아마 이 친구가 이런 자리들이 되겠죠, 그죠? 여전히 추세가 좋고 일봉에서 5호선 깨지 않는 한 크게 이상 없어요. 대신에 깨면 기다렸다가 조정권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미약품이 생각보다 아주 크게는 못 가긴 했어도 5월선 잘 지켜주고 있죠. 오늘은 이제 일동제약이 빨리 치고 나왔어요. 일동제약. 일동제약이 오늘 완전 완벽히 3번 차트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20%대였는데 나의 경제의 공부약이 다 있어요. 제가. 일동제약도 제가 여기서도 일반 실방에서도 많이 알려드렸고 대단하죠. 우리 종목들 잘 올라가는데 일단 일동제약 같은 경우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전혀 5월선 훼손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친구가 좀 오늘 같은 날 갭을 띄워서 이만큼 44만 원 이에서 출발해주면 좋겠구나 했거든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5일선만 아끼면 되고 특히 이제 30분 같은 데서 만약에 44만 원 이에서 출발해주면 그 다음부터 그냥 30분에서 5선 깨지 않는 한 쭉 들어가면 맞아요. 특히 한미약품이 월봉에서 이게 1번 차트를 만들어놨다 그랬죠. 추천 흐름이 좋고 여기까지는 별로 매물대가 크게 없기 때문에 앞전에 앞에 여기 없죠. 그죠? 이렇게. 때문에 순간 뛰면 잘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신규로 들어가려면 딱 5선 깨지 않는 자리를 보시고 홀딩 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팔 이유가 없죠. 제가 얘기할 때가 이제 목요일 여기부터거든요. 괜찮으니까 쭉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한미약품 움직이면 한미사이언스 같이 움직이죠.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HLB 아까 보니까 좋은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기사가 하나 떴는데 제가 올려놨어요. 카페는 올려놨고 대충 이렇게 분석해서 올려놨거든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HLB의 투자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HLB 그룹의 2069억 투자 글로벌 자산운용사 신약화가 못 탄력 기대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뉴스는 참고사항이에요. 그냥 뉴스 참고사항이고 항상 뭐 공식적인 발표가 좀 나와봐야겠죠. 기업에서 진짜 공시로 나오는 게 제일 좋고 일단 뉴스가 떴으니까 대충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HLB가 FDA 다시 한번 신청하려고 하죠. 다시 재도전해요. 예전에 그 도전하는 기대감, FDA에 대한 승인 기대감으로 이제 2만 원대부터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주가를 이 친구가 13만 원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많이 이제 여기 잘 안 되면서. 근데 뉴스는 참고사항인데 이제 HLB가 다시 한번 재도전 얘기가 나오죠. FDA에 다시 신청하겠다. 굉장히 이제 회사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특히 그 니보세라님이나 컨넬리즘압이 나쁜 게 아니고 이 반려받은 이유도 뭐 특별히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뭐 공장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것만 좀 보완을 해서 이번에 좀 신중하게 제대로 한번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누군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회사의 흐름을. 그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좀 투자해 볼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호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보니까 시간에 그러니까 NX 쪽에서 한 7% 올랐어요. 차트가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NXT가 생기는 바람에 차트가 좀 이상했어요. 이게 30분 봉이거든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빵 꼬리 달고 쫙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좀 크게 뛴 모양입니다. 내일 갭을 띄어서 날아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HLB는 언제 바닥 주죠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친구 얘기할 때가 이 바닥에 있었거든요. 여기 잘 보고 계시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번에도 FDA 승인 기대가 갖고 여기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고 굉장히 바닥권을 찍고 있다고 그랬죠. 특히 주봉에서 보면 이 60주선이거든요. 이 20주선? 요 20주선 뚫었을 때가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된 거예요. 3번 차트죠. 자, 일봉에서 보면 제가 트레이딩 하더라도 이거 뚫어줄 때, 그러니까 똑같아요. LS 모트리지가 이거 뚫어줄 때 이제 매수 타임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40% 날아갔듯이 HLB도 요거 1번 차트 만들어주고 뚫어줄 때부터는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해드렸는데 이날도 거의 뭐 13% 뛰고 계속 올라가죠. 오늘도 뭐 NHG 쪽 얘기는 하지만 7% 뛰었기 때문에 결국 차트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 강력한 매물대를 뚫어주고 나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만약에 이 매물대까지 뚫어주잖아요. 이게 만약 내일 같은 게 다 뚫고 나갔다. 그럼 결국 이제 240선만 뚫어주면 그다음부터 241선만 하면 돼요. 특히 HLB는 제가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매일매일 공부하거든요. 기본적으로 241선까지만 가도 한 23%가 되죠. 이게 내일 갈지 뭐 나중에 갈지 몰라요. 어쨌거나 글로벌 자산 운용사에 큰 돈이 투자된다는 건 이 기업을 누군가가 잘 투자해 주는 거니까 악재는 아니고 좋은 호재가 되죠. 근데 너무 뉴스에 반응하지 말고 자리를 보셔야 돼요. 과연 여기 매물대 241선대를 뚫어줄 거냐 하면 지금부터 아주 긍정적으로 보셔도 돼요. 이 바닥에서 터널도 제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고 했거든요. 이때부터 좀 잘 올라가는 거예요. 내일 이제 거래대금이 내일 얼마나 붙는지 봐야 되겠죠. 자, 2차 전지가 이제 5일선을 깼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요 20개선까지 한번 밀렸다가 할 확률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특히 이제 그 실적 같은 게 조금 안 좋아진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어요. 보면 삼성 S데이 같은 경우가 월봉에서 보면, 이제 요 20개선까지 밀렸다가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안 가고 있어요. 이게 안 밀리고 있어. 괜찮죠. 일봉에서 봐도 그냥 5일선 깨면 그때 이제 뭐 익절한다든가 뭐 트레이딩은 손절한다가 맞고 중장기로 보면 SDI가 월봉에서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렇게 이 밑에 있잖아요 전부 다 ESS 사업 때문에 그린 거거든요 전기차 쪽이 좀 지지부진한 거를 ESS가 많이 선방향 반영해주고 있어요 방어해주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제 여기가 이제 일단 그 매물대죠 SDI가 그래서 전월의 고점 34만 9천원, 즉 35만 원대를 뚫고 나가면 이제는 35만 원 밑으로 떨어지기가 좀 힘들죠. 단지 요즘 매물대 공간을 좀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일선 깨지 않는 거 여부 확인하시고 만약에 본인이 삼성에스테이 중장기 투자다 그러면 뭐 보통 이제 제가 중장기 투자할 때 이런 데 고점에 사지 말라고 그러죠. 이제 바닥부터 사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일일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오늘 5일선을 깔끔하게 회복해졌어요. 하려면 대장주를 하셔야 돼요. 에코프로 다른 거 산 다음에 에코프로 올라가기 바라지 말고 차라리 에코프로 사는 게 낫다는 얘기인 거죠. 전월의 종가를 안 깼어요. 전월의 종가가 이 친구 88,000원인데 이번 저점이 딱 88,100원이에요. 전월의 종가를 안 깨는 건 꽤 중요해요. 당연히 저거 밀고 내려오면 안 되고 밀고 내려오면 그림이 이렇게 20회선까지 밀렸다 가는 그림이 되는데 잘 회복해 줬습니다. 특히 이 주봉 상황에서의 매물대가 있는데 이런 데만 안 깨면 되거든요. 잘 뚫어주고 있고 일봉에서 봐도 제가 얘기할 때가 똑같아요. LS 머티리얼처럼 여기 1번 차트를 만들어줄 때 이천지라고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사지 말고 여기 이거 뚫어주고 만들어줄 때 매수 타임이거든요. 이렇게 계절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런 것처럼 에코프로 제가 얘기할 때가 이제 여기였었는데 뭐 잘 날라가죠. 계속 날라가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이전 저점 88,000원만 안 깨면 된다는 얘기예요. 88,000원만 안 깨면 되고, 전체적으로 보통 하루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데이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타임이 왔습니다. 30분 같은데 20선 같으면 안 밀고 내려오면 되죠. 물론 이제 내일 같은 날 제가 뛴다 떨어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내일 거래 대금이 좀 얼마나 터지나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대장주 쪽에 있어야 되는데 실적으로 그날 대장주로 이렇게 막 그날 거래량 뛰고 거래량 볶는 친구들을 보면 좀 늦거든요. 이미 많이 올라가 가지고 난리가 났더니. 근데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우리가 미리 공부해서 우리한테는 다 와 있어요. 필요 없이 상한 것 같잖아요. 그죠? 나의 경제, 나의 공부 이야기 보면 우리가 결국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나중에 저절로 다 거래대금 상위로 가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포스코 DX도 매일, 이제 포스코도 매일 보거든요. 포스코 DX로 날라갔어요. 엄청 잘 날라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시고, 뭐 거래대금 보고 뛰는 거 사도 뭐 되긴 하지만 사실 잘못하면 늦거든요. 물리긴 하는데, 그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이게 포스코 DX처럼 1번 차트를 만들어주는 이런 친구들 눈여겨서 잘 보시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포스코 쪽에서는 그럼 포스코 DX가 좋은 자리에 잘 있죠. 3번 차트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이제 감기가 잔뜩 걸려가지고 자다가 지금 깨가지고 얼마 금요일 날 진짜 실방 뭐 일요일인가 실방한 거 종목도 어떻게 된다 봤는데 뭐 결론적으로 굉장히 좋고 지금도 투자가 강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좋은 밤 좋은 꿈 꾸세요. 고맙습니다.